안녕하세요. 탄탄한 HSK 4급 박정은입니다. 자, 드디어 1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제가 OT 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첫 시작은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하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국어의 어법과 어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한번 유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OT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보신 분은 OT 강에서도 했던 문제다라고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몇 가지로 한 4개 정도로 끊어서 그걸 한 문장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在家里에서 집 안에서, 그 다음에 他们 그녀들 吃饭 먹는다 밥을 해서 주술목 구조에 맞춰 그 외의 것들은 알맞은 장소에 넣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해보신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 또 요 바로 앞강인 어순강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짜이찌알리를 보고 맞다, 쌤이 그때 막걸리에 부조전하면서 말한 전치사 구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순서는 우선 기본인 他们 그녀들은 吃 먹는다 판 밥을 잡으신 다음에 바로 이 전치사 구는 주어와 수어 요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他们在家里吃饭에서 그녀들은 집안에서 먹는다 밥을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돼요. 바로 이게 저희가 지금부터 공부할 쓰기 일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특수어법 구조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여자 또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자, 특수어법 구조라 함은 자, 여기 등이 들어간 거 봐서는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다는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전치사 빠나 빼이, 그래서 위치 어떻게 잡는지 이런 거를 흔히들 바자문, 빼이자문이라고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비교구문과 그에 대한 부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역동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겸어문, 주어와 목적어를 겸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 그 다음에 조년문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우실 거니까 보이면 그걸 기준으로 자꾸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특수어법 구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딱 수어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수어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어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덩어리화 시켜주세요. 덩어리화 시키기는 매 강마다 들어가 있겠지만 특히 오늘 강에 연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화를 시켜주시는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관형어를 알맞게 해당 명사 앞에다가 짝꿍을 만들어 주시는 문제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덩어리화 시키기. 왜냐면 덩어리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문제 푸는데 쉽잖아요. 다음은 주어랑 목적어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쌤, 대부분의 책에는 주어 목적어가 먼저 찾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순서를 뭘로 기준으로 잡으시던 그건 다 개인차가 있어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단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가시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주어랑 목적어 먼저 찾으셔도 돼요. 특히 주어. 근데 주어랑 목적어가 주로 헷갈려요. 왜냐면 둘 다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수어를 기준으로 해석을 통해서 얘네들의 순서를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해보기. 어쨌거나 언어 문제잖아요.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고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검토를 해보실 때나 아니면 어순 배열이 당최 어려워서 내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잡아가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마지막. 오답 노트. 제가 이거는 요 앞에 OT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의외로 초반에 많이 틀리세요. 뭐지? 나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하실 텐데 그거는 기본적인 어순어법이 헷갈려서 그래요. 외국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리실 거니까 헷갈렸던 문제, 아리송했던 문제, 틀린 문제는 노트로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시험 보기 직전에
당일치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벼락치기 느낌으로 한 일주일 열심히 또 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꼭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데 저희 이제 항상 첫 파트에서는 이렇게 기출문제 탐색전이라고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 탐색전은 항상 새로운 파트가 시작되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다는 아니고 3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때 그 책 안에 있는 모든 주옥 같은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엑기스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풀 테니까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시간이 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풀이집 보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저랑 하는 문제만 열심히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책은 206페이지로 가서 한번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자, 드디어 저희의 대망의 첫 문제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뭐야, 다 단어만은 아니네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단어를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문장에서 툭툭툭 자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주술목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순즈라고 해서 이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분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손주가 되죠. 그래서 손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하나 팁을 살짝 드리자면 두 글자나 세 글자인데 이 쯔자로 끝이 나면 다 명사예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를 푸실 때 이거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해도 쯔자로 끝나면 그때 그 쌤이 명사랬지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 보시면은요. 단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 단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다 혹은 연주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뒷단어인 깡친이라고 하면 피아노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느낌 오시죠? 피아노 치다구나. 근데 저희는 주로 직역을 할 거니까 치다 피아노를 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즉 손자는 쳐요. 피아노를. 됐어요. 다음 단어 보실게요. 쭈이 해서 얘는 부사죠. 가장, 매우, 제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주로 뭐 여러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어떻다, 뭐가 제일 좋다, 뭐가 제일 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때 쓰고요. 다음 칸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한번 넣어봤어요. 네, 아마 아시겠죠? 칸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예예에서 할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은 시환에서 동사로서 좋아하다인데 자, 얘는 감정동사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그냥 감정동사라고 해요. 근데 이 시화는 특징이 하나 있었죠. 아까 저희 그 어순강에서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마신다 커피를 이게 시환 뒤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즉 시환 뒤에는 그냥 명사 형태가 올 수도 있지만 그 명사하는 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다라는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환이라는 단어는 맞다 뒤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동사 명사 형태가 올 수도 있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아까 쌤이 막 순서 어떻게 하랬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실까 봐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건 특수어법 구조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땡큐하게도 없네요. 다음은 수러를 찾아주시는 거였죠. 동사나 형용사. 자, 이 문제에서 수러 찾아보시면 쌤 나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하실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3개가 보여요. 첫 번째, 단 해서 치다. 다음, 두 번째, 칸, 보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환에서 좋아하다가 있는데 우선 이 단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선 잠시 제껴둘게요. 그리고 요 칸과 시환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볼 건데 쉬워요. 왜냐? 시환이라는 동사와 다른 동사가 있을 땐 무조건 시환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 하는 것을 이렇게요. 그래서 우선 시환을 먼저 잡아볼게요. 좋아해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다 풀었어요. 누군가가, 주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한 건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시환 넣었고 칸을 넣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사는 괄호 쳐놓고 마지막에 넣어요. 문제를 푸실 때 혹시나 부사나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얘네들은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쉬워요. 자, 그럼 부사 제껴두고 요 두 개죠.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다. 예예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순즈는 손자에서. 자, 그러면 뭐가 앞으로 가야 할까 하는데 이미 답이 나오셨죠? 당연히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죠, 보는 걸. 뭘 보는 걸 좋아해요? 손자가 피아노 치는 거를요. 됐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좋아한다, 보는 걸. 근데 뭘 보는 걸? 손자가 치는 걸, 피아노를. 됐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사를 넣어야 되는데 부사, 쭈이는 시환 앞에,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시환 앞에 넣어서 할아버지는 가장 좋아하세요. 뭘 가장 좋아해요? 보는 걸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걸요? 손자가 피아노 치는 걸이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의외로 동사가 너무 많기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럼 저랑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예, 쭈이 시환, 칸, 순즈, 단, 깡친이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직역하고 넘어갈게요. 할아버지는 가장 좋아하세요. 보는 걸요. 손자가 치는 걸요. 피아노를. 해서 이렇게. 그럼 이 문제도 만약에 틀리셨다라고 하면 꼭 외우고 오답 노트에 적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출문제 뭐 탐색전으로 미리 풀어보는 문제 맛보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 다음 문제부터는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영상을 보셔야 되세요.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시고 끝내시면 안 되고, 제일 좋은 건 쭈이하오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을 꼭 봐주세요. 됐습니다.